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저는 사실 이 말을 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사람이 기계도 좀 아니고 조금은 좀 느리게 일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미루지 않고 당장 해야 좋은 일들도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운동 아니면 금연, 그리고 사랑한다, 고맙다 이렇게 진심을 표현하는 말. 내일로 미루지 않고 당장 하면 좋은 일 또 뭐가 있을까요? 오후 1시에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내 손을 잡아요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정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 전해드리려면 시간이 부족할지도 모르니까요. 어서 시작할게요. 5월 20일 수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입니다. 내일 할 일을 미루면 안 된다. 내일 할 일을 미루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 네. 좋아하십니까? 미루고 싶은데. 근데 저는 뭔가 사고 싶은 거 생겼을 때는 이 말이 좋아요. 사고 싶은 거 생겼을 때는 오늘 당장 사자.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안 되는 건 꼭 사야 되는 거다라는 말을 절대로 미루면 안 된다 이거죠. 네. 사실 저도 이제 방송 일을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네. 이 기한이 정해져 있는 일이 있어요. 이 시간까지는 꼭 해야 된대. 뭐 예를 들어서 네. 야구 팟캐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월요일에 업로드를 해야 되니까 나 월요일 오후 9시까지 업로드를 하기로 돼 있어요. 그 설명에는. 그래서 그때까지 꼭 해야 되니까 그건 미룰 수가 없죠. 근데 그쵸. 미룰 수 있는 건 미룹니다. 뭐 어떤 거요? 어떤 거? 뭐 대본 같은 경우도 좀 일찍 쓰면 편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늦게 쓰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 뭐 항상 그런, 이렇게 닥쳐서. 네, 발등에 불 떨어질 때 네, 막 맞아요. 하고 그런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럴 때 집중이 더 잘 돼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성향에 따라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근데 어느 성가에 그런 노래가 나와요. 가사가 나와요. 오늘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산다 이거죠. 내일 일은 난 모른다 이거예요. 나는 오늘만 살아. 그러니까 내일 할 일을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안 되는데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내일이다라는 걸 항상 알고 있기 때문에 내일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일뿐만 아니라 몇 시간 한 시간만 잠도 그래요. 5분만 10분만 뭐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루는 게 오히려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그런데 이제 우리는 미루지 말죠. 빨리 들어가죠.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할 일을 오늘로 계속 하겠습니다. 네. 네네. 권순철 홍옥희와 함께하는 내 손을 잡아요. 오늘 준비되어 있는 코너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네, 오늘은 정보가 아주 가득한 날이에요. 우리들의 길라잡이 시간에는 한국시각장애연합회 소식 전해드리고요. 다음 두 번째 우리들의 길라잡이에서는 전국 지역의 복지관 연합회회 행사와 프로그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수요일 정보 톡톡에서는 문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네, 영상 해설도 또 준비가 돼 있고요. 영상 네. 여행. 내 손을 잡아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어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고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5월 20일 수요일 여러분은 지금 KTV 인터넷 라디오 내 손을 잡아요 듣고 계십니다. 시각장애인 기관이나 단체 이야기를 들어보는 우리들의 길라잡이 시간입니다. 먼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시련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팀 강환식 팀장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한시련과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 업무 협력 협약을 체결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지난 5월 13일 날 이제 업무 협력을 체결했는데요. 이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에 그 임직원들이 직접 동참을 해서 그 시각장애인이라든지 또 이제 중도 실명하신 분들이 이렇게 사실은 손으로 만져볼, 뭐 문화재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만져볼 기회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문화재나 이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좀 만들어서 과거에는 이렇게 점선으로 그리거나 그렇게 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시각장애인들한테 보급하는 사업을 하는 걸로 이제 협력을 체결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 비용을 내긴 하지만 실제로 참여는 거기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의 임직원들이 같이 참여를 한다는 거, 네. 직접 제작에 참여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의 후원도 중요하지만 네, 임직원들의 노력도 굉장히 네. 중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이시고 예.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 뭐 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번에도 예, 좋은 그렇습니다. 매년 일을 하잖아요. 또 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요. 뭐 착한 도서관 프로젝트라든지 그렇죠. 이런 걸 해서 음. 문화재 또 음성으로 해설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지원 저희 이제 장애 인식 개선이라 이런 쪽으로 많이 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 협약을 통해서 제작되는 촉각 교재 어떤 내용의 교재인가요? 총 8종류가 제작이 될 건데요. 우선 국보 1호인 숭례문을 비롯해서 독립문, 원각사지 10층 석탑, 뭐 경북궁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런 문화재들 8종을 제작을 해서 네. 한 세트가 되겠고요. 네. 이 중에서도 또 숭례문하고 독립문 같은 경우는 이 퍼즐 형태의 입체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이제 3차원이라고 하죠. 그런 형태로 제작을 해서 실제로 그 실물처럼 만져볼 수 있게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제작 완료된 교재들은 어디로 보급될 예정인가요? 주로 이제 제작 완료된 것이 저희가 한 2,200세트 정도 만들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면 이제 우선 기관, 복지관이라든지 또 이렇게 이게 재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네. 또는 이제 일부 이제 개인한테도 또 돌아갈 수 있게 저희가 보급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순회 재활 교육을 실시한다는 소식이네요. 어떤 예,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순회 재활 교육이란 건요. 매년 이제 우리 장애인 복지 사업들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또 변경된 내용들이 있고 또 새로 이제 복지 사업에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 일반 시각장애인들께서는 잘 파악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교재로 제작을 해서 시각장애인들 이제 거의 전국에 이제 시각장애인이 많이 계시니까 전국의 시각장애인들 대상으로 교재도 나눠드리고 주요 변경 내용도 저희가 가서 직접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하는 그런 교육 사업을 이제 순회 재활 교육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교육 대상은 좀 어떻게 되나요? 예, 교육 대상은 저희 시각장애인 연합회 회원이시거나 시각장애인이시면 다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뭐 기간은 저희가 5월부터 9월까지 쭉 이렇게 지역별로 조금 나누어져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보통 지부에서 저희가 행사를 순회자의 교육 행사를 하게 되는데 지부나 지회를 통해서 교육 일정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다양하게 바뀌는 이제 복지 사업들을 이렇게 교육을 하는 그런 일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은 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에 참여하실 분들에게 교재가 제작된다는 얘기도 있군요. 저희가 이제 교재를 제작해서 드리는데 과거에는 이제 점자 중심으로 많이 드렸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시각장애인들 중도 실명하신 분들도 많고 또 노령 인구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점자도 점자지만 그 텍스트 형태의 파일이라든지 네. 음성으로 녹음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분들이 편리하게 그냥 들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CD로 제작을 해서요. 네. 그 부분을 교육 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순회 재활 교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어디로 문의를 하면 좋을까요?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회 재활 교육이 이제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부 지회로 보내는 지역별로 이제 지부나 이 지회에 그 행사 일정에 따라서 조금 순회 재활 교육 기간이 조정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 그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는
지역에 이제 속해 있는 지회, 또 지회가 없다면 지부에 연락해서 언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셔서 신청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통신망에 또 공지사항으로 좀 남겨지겠죠? 공지사항으로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지방에 계신 분들은 컴퓨터 사용이 또 능숙하지 않으시다 맞습니다. 보니까 네. 이제 컴퓨터로 하는 건 한계가 있고 저희가 그 넓은 마을이라든지 또 ARS라든지 이런 쪽으로 공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게 보통 지역, 지부, 지회 채널들이 많이 있고 그분들이 연락을 자주 하시니까 네네. 그쪽을 통해서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의 촉각교재 제작 소식과 순회 재활 교육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업과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우리들의 길라잡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팀 강환식 팀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인터넷 라디오 내 손을 잡아요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전국 지역의 복지관, 연합회, 그리고 시각장애인 관련 행사와 프로그램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충남 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소식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충남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취업 캠프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봐야겠죠? 충남 시각장애인 복지관 직업지원팀 신동규 직업재활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이 2015 시각장애인 취업 캠프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취업 캠프는요. 네. 예, 우리 시각장애인을 그 구직 활동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와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취업의 문턱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바로 그 자신감인데요. 네. 바로 이 자신감을 배양하기 위해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 이제 좀 더 이제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제 취업 캠프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캠프라고 하면은 일단 몇 박 며칠 이렇게 할 것 같고 일단 하루 만에 끝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언제까지 하나요? 예, 취업 캠프는요. 5월 마지막 주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간 진행됩니다. 마지막 주라면 다음 주 맞나요? 예, 다음 주입니다. 아, 네. 그럼 열리는 장소는 어디가 되나요? 예, 열리는 장소는요. 네. 그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일대가 되는데요. 저희 충남 시각장애인에서 먼저 취업 교육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목천읍 소재에 있는 한옥 펜션으로 이동하게 돼서 네. 예, 다양한 캠프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 그럼 복지관에서 일단 먼저 교육을 받고 다 같이 그 목천읍에 있는 곳을 이동을 하는 거죠? 예, 다 같이 이동하게 됩니다. 네. 일단 그 이동하는 거는 편하겠네요. 그렇죠? 예, 이동하는 거는 교통편이 전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네. 그럼 1박 2일 동안 어떤 내용들을 교육하게 되나요? 예, 저희가 크게 2개의 취업 강의와 이제 3개의 캠프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먼저 이제 취업 강의로는 이제 그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취업 기술 교육하고, 네. 그리고 우리 시각장애인 선배님들을 직접 모셔서 취업 성공 사례를 직접 듣는 자리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캠프 프로그램으로는 그 취업 토크,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밥상, 취업 기상 미션 등의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이제 네. 취업 토크는 그 자신이 취업 준비 상황을 직접 공유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 네. 서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자리로 될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드는 밥상은 그 2명씩 조별로 이제 요리를 만들어 보는 시간인데요. 이제 조직 사회에서 이제 자신의 역할이 이제 네. 완성되는 단계를 좀 밥상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아, 예. 굉장히 그리고 색다르고 네, 아이디어가 예. 빛나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취업 기상 미션은 이제 기상하느라 정신없는 우리 캠프 참여자들에게 네. 그 스스로 취업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제 가늠해보는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네. 이제 이게 준비된 정도에 따라서 아침 메뉴와 상품이 달라집니다. 예. 아, 기상미션 그러니까 아침에 빨리 일어난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는 건가요? 아니 이제 보통 이제 1박 2일 프로그램 같은 것에서 저희가 응용했는데요. 네. 예, 아침에 이제 오면 이제 미션 같이 이제 저희가 퀴즈 형식으로 이제 미션을 이제 수행하게 되는데, 네.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문제를 어느 정도 맞췄느냐에 따라서 이제 아침 메뉴랑 이제 이제 상품들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약간 좀 복불복 느낌도 나고 재밌을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 취업 캠프는 언제까지 신청하면 되나요? 신청 방법 좀 알려주세요.
예, 그 저희 접수 기간은 5월 27일 수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인데요. 네. 예, 접수 시에는 참가 신청서를 필요로 하게 되고요. 복지관의 구직 등록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이력서와 복지 카드를 첨부를 하셔야 합니다. 예, 특히 이제 그 신청서는 이제 복지관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고 접근이 어려우신 분은 이제 전화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신청은 네. 예,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한데요. 네. 예, 저희 주소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5-13번. 예, 그리고 팩스는 지역번호 413 이제 041-413-7099번. 네. 그다음에 문의 전화는요. 네. 예, 지역번호 041-413-7053번으로 문의 주시면 신청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호만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예, 팩스 번호가요. 네. 그 041-413-7099번이고요. 네. 예, 이제 문의 전화는 지역번호 041-413-7053번입니다. 네, 이 프로그램에는 모든 시각장애인이면 다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저희 시각장애인은 저희가 신청이 가능한데요. 저희 좀 제한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취업의 그 성향을 좀 맞추기 위해서 네. 20세 이상 40세 미만의 구직 시각장애인을 이제 연령에 좀 제한이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충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되도록이면 충남에 거주하고 계신 시각장애인을 우선으로 예, 신청을 받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지역 내 이제 대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예, 그쵸. 그래서 이제 충남 소재에 있는 이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제 시각장애인 대학생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근데 이 충남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취업 캠프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 지원 프로그램이 또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취업 캠프에도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일단 그 직업 과정이 가장 필수 요소인 이제 점자 정보와 보행 교육을 기반으로 해서요. 네. 예, 저희가 이제 직업 훈련 과정으로 커피 바리스타 양성 과정 그리고 제빵 기능사 양성 과정 등의 직업 훈련 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이제 그 취업에 이제 다양한 직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예, 그 안마나 뭐 생산직 아니면 기타 서비스 직종에 대한 이제 뭐 취업 정보나 알선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도움을 적절히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취업 캠프에서는 뭐 취업에 필요한 뭐 자신감이라든지 태도 같은 걸 배우고 그리고 직업 지원에서는 바리스타 양성 과정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기술을 배우게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 취업이라는 게 혼자 준비하면 막 준비할 것도 많고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취업 캠프를 통해서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시각장애인 복지관 직업지원팀 신동규 직업재활사였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아니면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 ktv.go.kr/radio나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을 하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 우리들의 길라잡이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들이 보고 싶은 영상 콘텐츠를 해설해주는 코너 영상 해설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영상여행을 떠나보는 시간이죠. 카메듀서의 영상미학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미학은 어떤 내용이죠? 오늘은 전라남도 담양을 둘러보는 영상입니다. 아, 그렇군요. 먼 데로.
하네요. 여행을. 네, 저도 담양에 한 1박 2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겨울이었어요. 바람이 되게 많이 불고 눈 내리고 비 내리고 날씨가 정말 장난 아닐 때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힐링 여행 가자 하고 간 거였는데 힐링을 못하고 영상으로 이 영상 보면서 대신 힐링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떤 영상인지 또 궁금해지네요. 자, 네. 영상 한번 볼까요? 담양하면 대나무 숲이죠. 그러면 바로 중록원. 음. 영상 도입부부터 나옵니다. 함께 중록원 감상해 보시죠. 네, 뭐 이 소감이라고 말할 것도 없이 이게 뭐 네, 아주 네. 좋은 음악 잘 들었는데요. 네, 제가 감상해 보자고 했는데 감상할 게 없었네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대나무 얘기인 거죠. 네. 그 먼저 이 대나무들이 빽빽하고 길쭉하게 자란 거를 카메라가 아래에서 위로 잡아서 보여줘요. 이 높이 솟은 대나무들 틈으로 하늘이 보이면서 태양이 빛나고 있고요. 2명의 중년 여성이 대나무 길을 한가롭게 걷습니다. 오늘의 주제 자막은요. 길 가다 꽃 보고 꽃 보다가 해 지고입니다. 그 주제 상당히 궁금하네요.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뭐 대나무 숲 얘기하는데 길 가다 꽃 보고 꽃 보다가 길 다시 가는 거죠. 네, 그렇게 뭐 자연을 즐기자, 이렇게 한가롭게 즐기자 이런 의미인데요. 이런 주제 자막이 나온 후에 다시 중록원을 자세히 살펴보는 영상이 이어집니다. 입구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입구까지 이어지는 낮은 계단을 먼저 올라가야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중록원의 모습을 멀리서 보여주기도 하고 가까이서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정말 빽빽하게 들어찬 대나무들과 이런 대나무 잎 사이로 하얗게 부서지는 햇빛이 평온하고 청량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그 숲 사이로 크고 작은 오솔길이 있어서요. 가족과 친구와 함께 온 사람들이 335 짝 맞춰서 걸어갑니다. 자막에서요. 느리게 걸어야 비로소 품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나오거든요. 사실 중록원이 정말 대나무뿐이기 때문에 뭐 다 이런 거네 싶어서 대충 보고 다 똑같네 이러고 지나가면 그 조금씩 다른 모습을 즐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놓치면 끝나는구나. 그죠. 다 똑같은 대나무지만 자세히 보면 다 다르고 또 자세히 보면 숨은 죽순이나 풀꽃을 볼 수 있는 게 이 중록원의 매력입니다. 네, 그래요. 중록원의 매력까지도 설명해 주셨는데 참 대나무라는 건 참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보기 드문 시원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쵸. 이 자연을 또 만끽을 하는 영상이군요. 네. 그리고 이 중록원의 또 다른 재미가 이 오솔길들의 테마를 정해서 길을 걷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했어요. 아하. 중록원에 가면 총 8개의 테마로 나뉘는 길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운수대통길, 중마고우길, 사랑이 변치 않는 길, 그리고 철학자의 길 등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순철 씨가 제일 걸어보고 싶은 길은 사랑이 변치 않는 길이 아닐까. 맞죠? 정답. 네, 정답. 운수대통은 어떤가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사랑. 사랑꾼이야, 사랑꾼. 이 시대의 사랑꾼. 네, 왜 사랑이 변치 않는 길에 그 시원하게 쏟아지는 폭포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대나무와 폭포가 함께 만들어내는 음이온이 연인을 더 사랑스럽게 보이게 만든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랑이 변치 않는 길이라고 이름을 지은 건데 요즘 흔히 말하는 썸이라는 말 있잖아요. 네. 썸 탄다, 썸띵이 있다 이런 네. 거. 이 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길을 걷는다면 연인으로 발전할 확률 100%입니다. 서울에는 이런 길이 없나요?
글쎄요. 왜 궁금하네요. 담양까지 가기엔 좀 멀어요? 너무 멀어. 진짜 멀어요. 전남 담양이면 너무 멉니다. 네. 어쨌든 뭐 가보긴 해야겠네요. 그래요. 사랑이 변치 않은 길이라고. 그래요. 사랑이 변치 않는 길을 걸어봐야죠. 네. 저는 사랑이 변치 않는 길을 여자랑 같이 갔죠. 안타깝네요. 네, 두 번째 영상에서는요, 이 중록원에서 문화관광 해설사로 활동하면서 대나무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여자분이 나옵니다. 함께 보죠. 녹색빛이 선명한 거 보면 너는 1년생이구나. 그리고 색깔이 좀 변했으면 한 3, 4년 된 대나무구나 이렇게 아셔야 되거든요. 중노차 말고도 우리 대나무 잎을 따가지고 차를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대입차. 옛날 어머님들은 그래서 죽순이 대나무가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잎가리를 해요. 그리고 또 새 옷으로 갈아입어요. 죽순이 앙증맞게 올라오는 모습도 그리고 우리 아이들 커갈 때 제일 예쁘다 그러는데 제일 좋은 대나무 숲 색깔이 아마 이때인 것 같아요. 네. 자, 무슨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 있나 봐요. 여기. 네, 문화관광 해설사죠. 네. 이분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대나무의 연령을 색깔로 알 수 있어요? 그쵸. 저도 몰랐는데 나무 색깔로 대나무 나이를 가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문화관광 해설사가 담양 토박인데요. 어떻게 나이를 가늠하냐면 색깔로 가늠하는데 색깔이 진하고 뭔가 좀 더 새파란 거는 1년. 그리고 좀 이렇게 바래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대나무의 바랜 색깔을 상상한다면 2, 3년. 그리고 그 이후의 나이는 가늠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나이가 많아도 가늠을 할 수 없는 그런 네. 참 나이를 모르고 그냥 항상 젊다 이런 얘기 같은데 대나무는. 되게 의미 부여를 잘하시네요. 나이를 모르니까 항상 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늙지 않았다. 그리고 이 젊은 1년 산 대나무는요, 딱딱하지 않고 만지면 보송보송하다고 해요. 되게 신기하죠? 네네. 손 만지는 느낌이 든다고 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저는 이 문화관광 해설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냥 둘러보는 거랑 이야기를 들으면서 둘러보는 거랑 확실히 다르잖아요. 관심 있는 분은 꼭 해설사와 함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현장에 가서 바로 신청해서 들을 수도 있고요. 담양군청에 미리 예약해서 된다고 합니다. 무료고요. 그래요. 영상 해설도 있고 문화 역사 해설도 있고 네. 이 해설을 좀 들으면서 이 여행을 가는 것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고요. 그쵸. 또 대나무가 또 어린 대나무는 또 부드럽다. 아기처럼 이게 부드럽다라는 얘기 들으니까 또 새삼스럽게 젊으면 또 어리면 다 부드럽고 작은가 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네. 그리고 색깔도 가장 예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대나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뭐든지 다 어리면 다 예쁜가 봐요. 오키 씨도 예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어리니까요. 다음 영상 빨리 봐야 되는데. 네, 세 번째 영상은 중록원을 떠나서 담양 창평의 슬로우시티 삼진의 마을로 갑니다. 영상 보죠.
네, 여기는 정말 삼진의 마을은 조용하고 되게 사색하기에 딱 맞는 네. 그렇게 평화로운 마을이에요. 어. 여기 되게 한옥이 진짜 많거든요. 한옥, 숙박이 가능한 한옥이요. 그래서 저는 여기 한옥에 가서 숙박을 하고 싶었는데 중록원에서 이 삼진의 마을까지 택시를 타고 가려면 2만 원이 넘게 나오는 오, 것 많이 같아서 네, 포기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차를 가져가야 가기 좋은 마을이에요. 운전을 배우세요, 빨리. 네네. 운전 면허는 있는데 장롱이라서 슬프지만 네네. 아무튼 이 마을에 가면요 슬로시티라는 이름대로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이 마을의 전경을 찬찬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저 멀리 마을 정자가 있고요. 나무들이 있고 꽃이 있고 풀들이 자라고 있고요. 밭에서 작물을 키우는 마을 주민도 나옵니다. 그리고 마을 이종표도 나오는데요. 명옥헌길, 미아밀길, 싸목싸목길, 달팽이 가게, 월봉산 가는 길 등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정표만 보면은 뭘 말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죠. 사투리도 있는 거고 싸목싸목하면 좀 빨리 가야 되는 건가? 모르겠네. 일단 명옥헌은요. 그 조선시대 개인이 지은 정원이에요. 예. 정원이라서 연못도 있고 꽃도 있고 굉장히 아름답고요. 음. 미아밀기에서도 작은 사당이 있는데 여기도 주변을 잘 꾸며놔서요. 구경하기에 딱 좋습니다. 네. 그리고 싸목싸목은 바쁠 것 없이 천천히라는 전라도 아, 방언이래요. 그래요. 네, 천천히 하라는 천천히 거죠. 하라는 얘기군요. 네. 그리고 달팽이 가게는 달팽이를 파는 가게가 아니라요. 마을 주민이 손수 만든 생활용품을 파는 가게입니다. 네. 이 마을은 집 주변에 돌담을 쌓아놓는 게 특징이에요. 이 돌담에 담쟁이 넝쿨이 풍성하게 자라나서 길만 걸어도 고즈넉한 느낌이 들고요. 돌담 사이로 작은 개울이 졸졸 흐릅니다. 네. 그리고 이 삼진의 마을에서 유명한 한옥 민박 중에 하나가 한옥에서라는 집인데요. 네. 여기는 입구부터 되게 예쁘게 만들어놨어요. 문짝이 2개인 나무로 만든 쌍여닫이 문인데 문에 나뭇잎 모양의 구멍을 내놨어요. 그래서 그 나뭇잎 모양의 구멍 사이로 집과 마당이 살짝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묵어보고 싶었는데 아까 말했듯이 뭐 택시비도 많이 들고 숙박비도 좀 생각보다 비싸고 나중에 해서 이제 여행을 갈 때 좀 그 경비로 이제 추가를 시키면 되죠. 예. 그쵸, 그쵸. 택시비와 민박비, 숙박비를 책정을 해놓고 먹을 건 좀 덜 먹는다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전라도 가는데 먹을 걸 덜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아니 싸잖아. 그래도 그러니까 좀 책정을 좀 많이 하고 가면 계획을 세우면 택시비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택시비는 참 천차만별이거든요. 지방에 따라서. 맞아.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그건 세워야 될 거예요. 네. 네. 아무튼 저는 이 한옥에 찾아보면서 이것저것 알아봤었는데 사람들이 이 한옥을 찾는 사람들마다 다 이 문짝 사진을 찍어놨더라고요. 나뭇잎 모양의 문 문짝. 사진. 네, 그만큼 문이 예쁘거든요. 넓은 집안 곳곳을 가까이서 둘러보는데요. 기둥에 매달린 곡식과 장독대의 항아리, 그리고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양철 나무꾼 조각상, 그리고 절구 등등 이렇게 다양한 소품들이 있습니다. 참 재밌는 소품들까지도 놓아 두었군요. 네. 다시 이 마을의 길로 나와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노인의 뒷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요. 참 그 5월에 딱 맞는 여행지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쵸. 5월에 또 특히 대나무들이 잎가리를 하는 시기라고 해서 되게 신기한 광경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네. 나중에 가시려고요? 또. 네, 저는 여기 담양을 계절마다 한번 가보고 싶어요. 겨울엔 그래요. 갔으니까 이제 가을과 봄에, 여름에. 네, 여자랑 가지 마시고 남자랑. 네, 알겠습니다. 좋은 충고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이 담양에 중록원 말고 또 유명한 곳이 있죠. 메타스콰이어 길입니다. 네, 요새 그 관광지나 네. 이런 데 여행 갈 때는 필름 챙길 필요 없고 카메라 챙길 필요 없고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또 사진도 자유롭게 찍을 수 있잖아요. 요새는 디지털 그쵸. 시대가 되면서. 방금 휴대폰으로 사진 찍는 소리 들으셨군요. 네. 그래서 참 여행 갈 때 카메라 신경 안 쓰게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생각 많이 하게 된 영상이었는데 네. 어떤 영상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메타세콰이어 길은 계절마다 다 다른 아름다움을 간직한 곳인데요. 봄이나 여름에 가면 싱그러움 느낄 수 있고요. 가을에 가면 노란 단풍이 들어서 가을 느낌을 제대로 얻고 돌아올 수 있고요. 겨울에 눈 쌓일 때 가면 또 그것대로 눈꽃핀 나무들을 보면서 걷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갔다 길입니다. 오셨고. 네, 저는 겨울에 네. 눈발 날릴 때. 지금 영상은 봄의 메타세콰이어 길인데요. 이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약 35m 정도까지 굉장히 크게 자라는 침엽수예요. 이런 나무들이 길 양쪽에 일렬로 쭉 늘어서 있어서 공기도 상쾌하고 길도 예쁘고 사진 찍기도 좋고 자전거 타기도 좋고 뭘 하든 다 좋은 길입니다. 네. 이 담양의 메타세콰이어 길은 약 8.5km 정도래요. 그런데 계속 길을 늘리고 있는 중이라 지금은 더 길 수도 있습니다. 아하. 여기 한 왕복으로 갔다 오면 한 2시간 걸릴걸요? 제가 갔을 때는 뭐 눈발이 날리는 날이었기 때문에 좀 정신도 없어가지고 금방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금방 돌아와서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쉬니까 눈이 그치고 갑자기 해가 나더라고요. 어우. 거기마저도 그 시골을 가서도 카페를 들어갔군요. 네. 여행에 가서도 커피를 마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좋은 일입니다. 네, 오늘 이제 마지막 자막 설명해 드려야죠. 네. 오늘 영상의 마지막 자막은요. 느리게 걷기, 느리게 먹기, 느리게 살기, 조화로운 삶을 위하여입니다. 순철 씨 느리게 먹으세요. 제가 그렇게 빨리 먹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또 우리가 또 즐겨야 되니까 아주 천천히 전체 영상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뻗은 대나무 숲 위로 하늘이 작게 보입니다. 숲길을 걷는 두 여성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자막 길 가다 꽃 보고 꽃 보다가 해지고 전남 담양의 중록원 천천히 보아야 느낄 수 있는 시간. 느리게 걸어야 비로소 품을 수 있는 공간. 대나무 잎 위로 햇살이 하얗게 내리쬐니다. 녹색빛이 선명한 거 보면 너는 1년생이구나. 그리고 색깔이 좀 변했으면 한 3, 4년 된 대나무구나 이렇게 아셔야 되거든요. 사람들에게 대나무에 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담양의 문화관광 해설사 송명숙 씨입니다. 고향 토박이는 해설사가 되어 중노차 말고도 우리 대나무밭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대입차. 옛날 어머님들은 해설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걸어가는 사람들. 적당한 온도와 바람과 양분을 먹고 힘차게 뻗어오른 어린 대나무. 그 대견하고 어여쁜 모습을 바라봅니다. 죽순이 대나무가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잎가리를 해요. 그리고 또 새 옷으로 갈아입어요. 죽순이 앙증맞게 올라오는 모습도 그리고 우리 아이들 커갈 때 제일 예쁘다 그러는데 제일 좋은 대나무 숲 색깔이 아마 이때인 것 같아요. 바람에 흔들리는 노란 꽃. 이곳은 담양군 창평면에 위치한 슬로시티 삼진의 마을입니다. 너른 논밭에는 먹을거리를 심는 마을 농민이 있고 주변 관광지를 설명하는 마을 이정표와 정다운 흙길이 있어 여유가 묻어나는 마을입니다. 돌담을 타고 자란 넝쿨은 꽃을 피우고 흙길 사이로 난 작은 개울이 줄줄 흐릅니다. 이곳의 한옥에서 달팽이처럼 느리게 한숨 돌리고 천천히 걷고 마루에 앉아 이야기 나눕니다. 기둥에는 곡식을 매달아 놨고
장독대에는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있습니다. 곡식을 기다리는 절구도 한편에 놓여 있습니다. 더없이 풍요로운 마음이 드는 슬로우시티. 요요자적 자전거를 타고 가는 마을 사람들은 자연의 시간표를 닮아갑니다. 메타스콰이어 가로수길. 함께 조금은 더디게. 느리게 걷기, 느리게 먹기, 느리게 살기, 조화로운 삶을 위하여. 네, 느리게 걷고 느리게 먹고 느리게 즐기면서 조화로운 삶을 위해라고 자막이 나온 거 맞죠? 네. 자, 그래요. 저는 좀 다른 말씀 좀 더 드리고 싶은 게 네. 이 대나무는 여름의 전령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그리고 대나무는 우리한테 너무 주는 게 많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대나무는 우리에게 시원함을 주고요. 네. 그와 동시에 대나무는 우리에게 비밀 보장을 해주죠. 아, 왜냐면 대나무 숲에 가면 씩 소리가 나기 때문에 맞아요. 비밀 보장을 해주는 우리 대나무. 역시 그 대나무 사랑합니다. 대나무가 우리 개인 정보를 지켜주고 있어요. 우리 뭐 그냥 그런 사이트보다 낫네요. 그런 사이트 정보 뭐지? 정보 보안 보호 사이트. 사이트, 보안 사이트보다 훨씬 난 게 대나무입니다. 임금님이는 당나귀. 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어이없는 해석. 방송 좀 루즈했는데 제가 또 터뜨리지 않았습니까? 네, 대나무는 비밀 보장. 대나무는 비밀 보장을 해준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대나무가 액티브엑스보다 낫네요. 네, 그래요. 영상 미약 여기까지죠? 네. 여러분은 지금 KTV4P 채널 내 손을 잡아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홍옥희 씨의 흥미진진하고 비밀보장스러운 영상에서 잘 들어봤고요. 다음은 매일 다른 주제로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톡톡 시간입니다. 옥희 씨, 오늘은 어떤 정보가 준비되어 있나요? 수요일 문화정보 톡톡이 준비되어 있죠? 문화. 네. 참, 문화, 공연, 전시, 각종 문화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죠. 궁금합니다. 이 수요일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금 힘들어요. 주 중반에 가기 때문에. 이 주의 중심은 좀 힘든데 참 재밌는 문화 소식을 들어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정보입니까? 오늘은 멀리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담양까지 갔다 왔는데 어디 또 가? 담양보다 더 멀리. 담양보다 더 먼다면 어디죠? 해외입니다. 제주도보다 더 먼가요? 네. 해외니까요. 제주도도 바다를 건너왔는데. 여튼 국적이 바뀐다 이거예요. 네. 국외 여행. 네, 순철 씨는 올해 해외 여행 계획이 있나요? 네, 일본을 좀 다녀올 것 같아요. 베리어 프리 영화제가 일본에서 있거든요. 네, 여러분 믿지 못하시겠지만 순철 씨가 베리어 프리 영화위원회 홍보대사입니다. 제가 그래서 한지민 씨, 성유리 씨와 함께 사진이 나온 게 있긴. 그렇죠. 근데 제가 한지민 씨의 손보다 예쁘다고 그때 하지 않았나요? 그럼요. 잊지 않고 한지민 있습니다. 씨 손보다 호키 씨의 손이 훨씬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요거 페이스북에 올라가야 됩니다. 진짜. 이거 되게 예전에 나온 말인데 아직 잊지 않고 있었어요. 잊지 제가. 않고 있죠. 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제 객관적인 이 촉각 판단에서는 한지민 씨 손보다는 호키 씨 손이 훨씬 부드럽다는 거 인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손이라도 예뻐야죠.
뭐 여튼 일본에 다녀올 예정이에요, 제가. 네. 그럼 오늘 정보를 꼭 알아가셔야 돼요. 그러게요. 오늘 문화정보 톡톡에서 알려드릴 정보는요. 외교부가 알려주는 해외여행 전 체크리스트 10가지입니다. 그래요. 저희 꼭 필요한 정보네요. 왜냐면 제가 35년 만에 처음으로 국외를 나가기 때문에 이런 정보에는 굉장히 어둡거든요. 그렇죠. 이 해외여행 가기 전에 좀 신경 쓸 거 되게 또 많을 것 같아요. 뭐도 만들어야 되고 뭐 가방도 챙겨야 되고 비행기표도 어떻게 끊어야 되고 뭐 그럴 것 같은데 이번 정보 굉장히 저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알려드리는 10가지 목록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준비 내가 잘하고 있나 한번 체크해보세요. 그러겠습니다.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거 뭔가요? 필수는 바로 여권과 비자죠. 여권. 이게 없으면 100%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 여권 만들어야 되거든요, 진짜. 네, 여권이 없는 분들은 여권을 미리 발급받아야 되고요. 원래 있는 분들은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요. 이게 평생 쓰는 것도 있고 뭐 계속 갱신해야 되는 것도 뭐 있고 그런 평생 쓰는 게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5년, 10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여권 발급받는 비용도 좀 비싸지고요. 네. 역시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 거죠. 네. 그리고 나라에 따라서는 비자가 필요한 곳도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예. 대표적으로 비자가 필요한 데는 중국이죠. 네. 그렇군요.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무비자로 오던데 요새. 제주도만 그렇지 않나요? 제주도만 그렇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여권과 비자 발급에 관련돼서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한 일주일, 2주일? 제가 여권 발급받은 지 오래돼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바로 나오는 건 비자도 아닙니다. 마찬가지고. 그죠. 네, 이게 빨리 알아둬야겠는데. 네. 그리고 준비해야 할게요. 여행자 보험, 신분증, 사진, 그리고 각종 서류 사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행에서 갑자기 여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때 당황하기 쉽거든요. 이럴 때 사진 같은 거, 각종 서류 같은 거 미리 준비해 놓으면 도움이 되거든요. 네. 저도 해외여행 유럽으로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제 증명사진 몇 장이랑 그 여권을 미리 복사해서 가져갔었어요. 네. 그렇게 하면 사진을 가서 다시 찍을 필요도 없고요. 아. 제 여권을 복사해서 가져가면 좀 더 여권 발급이 수월하다고 들었거든요.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하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네, 잃어버릴 경우를 대비해서. 대비해서 복사를 해놓는 게 좋다는 거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 체크해야 할 것은요. 여행 경보 단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 여행 경보 단계나 그거죠. 관심 지역 뭐 선포하는 거 이런 거 아닌가? 네, 위험 지역 경보 단계 이런 그러니까 거. 전염병 유의 뭐 이런 거. 네, 아니면 무슨 테러가 벌어졌다거나 이런 여행 가기에 위험한 지역이다. 이런 어떤 그런 단계들이 이렇게 표시대가 되어 있는 건데 이 정보는 어디서 좀 구할 수 있을까요? 이거? 이 정보는요. 해외 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요. www. 숫자로 0404.go.kr 0404.go.kr 네. 외우기 쉽네요. 주소가. 그렇죠. 여기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내가 방문할 나라가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고요. 해외여행에서 필요한 안전 정보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홈페이지 말고도 우리가 좀 실제로 해외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막 일이 닥쳐버리고 홈페이지는 미리 알아보는 거지만 그렇죠.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나 이런 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갑작스럽게 돌발 상황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럴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럴 때는 영사 콜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영사 콜센터. 네. 해외에서 사건과 사고나 또는 긴급한 상황에 처한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연중 무휴로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렇군요. 거예요. 이건 몰랐네. 자, 영사 콜센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러면 방법 알려주셔야죠. 어떻게 접속을 해야 됐나 이거. 네, 이 영사 콜센터는 전화로 걸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번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800에 2100에 0404. 이 번호는 무료고요. 네. 그리고 822에 3210에 0404. 이 번호는 국내외 모두 사용 가능한데 유료입니다.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면 네네. 800-2100-0404 무료고 822-3210-0404 이 번호는 국내 모두 사용 가능한데 유료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됩니다. 이게 82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역 우리나라 국가 지역에서 82번을 누르게 맞아요. 되죠. 0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0404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만약에 핸드폰을 로밍하게 되면요. 현지 입국과 동시에 자동으로 외교부에서 보내는 영사 콜센터 번호 안내 문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문자가 오기 때문에요. 굳이 외국에 나가셔서 외워가지는 않으셔도 돼요. 저도 그 유럽 여행 갔을 때 유럽에서 여러 나라를
여행했거든요. 기차 타고 국경을 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음. 그런데 국경을 넘자마자 문자가 진짜 한가득 옵니다. 네, 진짜 신기하게 기차가 국경을 넘어가자마자 문자가 계속 와요. 뭐 여러 가지 막 안내사항, 주의사항 그리고 이런 번호도 알려주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문자 잘 받으시면 되고요. 그 문자에도 뭐 번호 안내도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요. 편리하고 안심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그 해외여행 전에 체크할 사항이 좀 있을까요? 또 가족들에게 나의 여행 일정을 미리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네. 이 그런 거 있어요. 보이스 피싱. 왜냐면 우리가 꼭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 같은 성격의 사람들은 SNS로 다 동네방네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쵸, 나 그쵸. 어디 간다, 저리 간다 이러면 보이스피싱 애들이 이걸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고객님 그러면서 고객님의 아드님께서 일본에서 납치가 되셨어요.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이런 전화를 우리 엄마가 받을 수도 있단 말이죠. 제가- 홍옥희 씨를 방송 중에 이렇게 크게 웃게 하면 안 되겠네요. 생방송에 차질이 있겠네. 아니 밖에서 감독님이 어이가 없어서 웃겠어요. 아니 진짜 그럴 수 있다니까. SNS 자랑하면 보이스피싱 애들이 이게 체크한 다음에 어머님 이러면서 우리 아들을 납치해놓고 있어요 이러면서 했단 말. 아니 그냥 부모님이 얘가 지금 좀 어디 가고 있겠구나 어디 가고 있겠구나 이 정도 그냥 아는 거지 무슨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나요? 아니 어머님이 일본 간 건 아는데 혹시나 나하고 연락이 안 닿으면 그런 전화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한테 난 여기 가고 있다고 체크를 해줄 수 있는 정보를 보낼 수 있는 그게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럴 거면 SNS에 여행 간다고 말하지 말고 대나무 밭에 남겨요. 보안이 되잖아요. 비밀 보장할 수 있는 대로. 알겠습니다. 그래요. 좋은 방법이 있었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알림 서비스가 된다는 얘기죠. 그쵸. 네네. 그리고 다음에 또 주의할 항목이요. 모르는 사람의 친절을 경계하고 모르는 사람의 수화물 운반 부탁을 거절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중요한 정보군요. 이건 정말 모르는 사람 따라갔다가 괜히 좀 피해보는 경우가 좀 있나 봐요. 네네. 일단 친절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정말 좋은 나라다, 좋은 사람들이다 하면은 이게 약간 좀 된통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군요. 마약 운반으로 뭐 찍힐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죠? 네, 이게 실제 사례로 있었던 일인데 네. 전도연이 주연했던 영화 집으로 가는 길에서요. 전도연이 아무것도 모르고 수화물 운반을 돕다가 어허. 이 수화물에 마약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마약 운반범으로 검거돼서 한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그런 험난한 과정을 그린 영화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을 영화화한 거였고요. 네. 이거 정말 생각만 해도 내가 마약 운반책이 난 평범한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될 수도 있으니까 이 가방 좀 들어달라고 해서 들어줬는데 갑자기 그러니까요. 마약 운반범이 된 거예요. 뭐 소화물을 뭐 그냥 간단하게 그냥 들고만 간데도 난 범인이 될 수 있다는 그렇죠. 그런 아찔한 경험하지 않아야 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누가 이거 가방 무거워 보이는데 내가 들어줄게 해서 그냥 가방 맡겼다가는 그 가방 훔쳐갈 수 있는 그러니까요. 거고요. 네네. 카드 결제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뭐 2번 긁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동남아에서는. 네,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네. 자, 남아있는 체크리스트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로마법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죠. 네. 현재 법과 규범을 잘 체크해서요. 지켜야 하는 건 물론이고요. 이 모든 사항이 잘 담겨 있는 해외 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오늘 정보 톡톡은 여기까지입니다. 5월 20일 수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네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홍옥희 권순철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